누구는 매달 나라에서 수십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는데, 누구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냈다는 이유로 탈락이라는 냉정한 결과를 받습니다. 매달 40만 원씩만 계산해도 10년이면 5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입니다. 남들은 다 챙기는 이 목돈을 나만 놓치고 있다면 그건 앉은 자리에서 내 노후 자금을 생으로 날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친구가 자녀가 차 한 대 바꿔줬다는 자랑을 하더니 다음 달부터 연금이 딱 끊겨서 얼굴이 흑빛이 된 사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하나뿐인데 설마 안 주겠어? 나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여러분도 예외 없이 그 탈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올해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턱이 낮아진 것처럼 보여서 이제 나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라에서 여러분을 탈락시키기 위해 들이대는 잣대 또한 정교해졌다는 뜻입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한번 탈락자로 낙인 찍히면 다시 되돌리기는 몇 배로 더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절대 먼저 가르쳐주지 않는 2026년판 기초연금의 무서운 독소 조항들을 똑똑 시니어 라이프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끊으시면 앞으로 남은 수십 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 수천만 원의 권리를 영영 되찾지 못하는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로 찾아오는 똑똑 시니어 라이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문턱인 선정 기준액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선정 기준액은 국가가 이 정도 수준 이하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정해놓은 합격 점수 혹은 커트라인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르신들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서 이 기준선을 새로 정합니다. 2026년 올해 이 문턱이 작년보다 무려 8.3%나 껑충 뛰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올해의 합격 기준점입니다. 내 소득인 정액이 이 숫자보다 1원이라도 낮으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나는 매달 국민연금도 받고 있고 소액이지만 일해서 버는 월급도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247만 원이 훌쩍 넘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장에 찍히는 실제 소득과 나라에서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장치입니다. 공식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번 월급에서 우선 116만 원을 무조건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단순히 생각하면 단독 가구 기준인 247만 원보다 많으니 탈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50만 원에서 기본 공제 116만 원을 빼면 13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40만 2천 원을 또 뺍니다. 그러면 최종 소득 인정액은 93만 8천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250만 원을 벌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는 겨우 93만 원 남짓 버는 것으로 기록되는 셈입니다. 247만 원이라는 기준선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에 있게 됩니다. 부부 가구라면 이 혜택은 더욱 드라마틱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398만 원씩, 부부 합산 796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직장인 부부 못지않은 소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버는데 설마 연금을 주겠어? 라고 지레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각각에게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94만 8천 원이 산출됩니다. 2026년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인 395만 2천 원보다 단 4천 원이 적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공식적인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1에서 버는 근로소득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깎아주지만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은 단 1원도 깎아주지 않고 100%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즉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분보다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훨씬 더 까다로운 위치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매달 받는 돈이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국가나 보험에서 받는 이전 소득인지에 따라 연금 수급의 향방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이래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일인지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소득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소득은 전혀 없는데도 왜 나는 안 주느냐며 주민센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라는 복병입니다. 소득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신 분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구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는 평생 일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뿐인데 왜 연금을 안 준다는 거야? 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2026년 기초연금 제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재산공제라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값의 전부를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장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시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없는 셈 쳐줍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일단 빼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대도시 공제액인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평가하는 이분의 주택재산은 5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도 5억이 넘는데 이게 소득으로 바뀌면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5억 6,500만 원을 4%로 곱한 뒤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이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발생하는 월 소득 인정액은 약 188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 가구라면 재산만 있을 때 기준으로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비싸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공시가격 기준 재산액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부부 가구라면 시세 18억에서 19억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권에 들어옵니다. 시세 19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략 13억 원대라고 가정할 때 서울 지역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부부 가구 기준인 395만 2천 원 언저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19억짜리 집에 사시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2026년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계산법의 결과입니다. 참고로 내 집의 공시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전에 반드시 이 숫자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공식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 외에 금융재산 공제의 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주택과 달리 단 2천만 원만 빼줍니다. 집값은 1억 넘게 빼주는데 통장에 든 현금은 2천만 원만 넘어도 그 즉시 재산으로 잡혀 연금 수급에 불리해집니다. 똑같이 10억을 가진 사람이라도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진 분과 5억 아파트에 현금 5억을 가진 분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금이 많을수록 소득 인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통장의 잔고가 주택 공제 혜택을 상쇄할 만큼 많은 것은 아닌지 꼼꼼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의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19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연금을 받고, 누군가는 지방의 작은 집 한 채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현금 때문에 탈락에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제 재산 문제까지 살펴보니 나도 희망이 있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탈락하게 만드는 무서운 복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과 집값을 따져보며 이 정도면 나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앞서 계산한 모든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자동차는 매우 가혹한 잣대를 적용받습니다. 집값은 지역별로 수억 원씩 빼주고 남은 금액도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해주지만 자동차는 그런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자동차는 그 가치 전액을 매달 버는 월급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타시는 차량의 현재 가치가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 차가 중고차 시장이나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4,100만 원으로 평가받는다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매달 4,100만 원을 버는 슈퍼부자라고 기록합니다.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을 수십 배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공식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배기량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사라지는 추세지만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내가 살 때는 6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똥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물론 숨통을 틔워주는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비싼 차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집값처럼 연 4%의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 2026년 기준 2016년 이전 등록 차량, 생업용 차량 트럭이나 화물차 등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단, 배기량 및 가액 조건 확인 필요, 자녀분들이 효도하겠다며 큰맘 먹고 사들인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할 연금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차를 바꿔준 뒤로 연금이 끊겼다는 억울한 사연이 주민센터에 빗발치는 이유가 바로 이 4천만 원의 벽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분이 차를 사들일 계획이라면 차량 명의를 자녀 앞으로 등록하고 보험만 가족 전원 운전 가능으로 설정하면 부모님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해당 차량이 부모님 재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효도 선물을 계획 중이신 자녀분들,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주차장에 서 있는 차가 몇 년도에 출고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세가 얼마로 평가받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이 보입니다. 둘 중 하나로 들어가시면 자동차 현재 가치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종,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시면 바로 예상 금액이 계산됩니다. 단,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별도 산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9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은 연금을 받는데 4,100만 원짜리 차를 타는 분은 탈락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큰 고개를 넘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내 기초연금을 깎아먹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소득도 적정하고 집값 공제도 받았고
자동차 문제도 해결했다면 이제 다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나중에 받는 건데 왜 기초연금을 깎느냐며 우라통을 터뜨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어서는 순간 기초연금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올해 기초연금액이 약 34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 경계선은 월 52만 4,550원 근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매달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는 A 어르신, 매달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 B 어르신. A 어르신은 경계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챙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B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나갈 수 있습니다. 34만 원을 다 받아야 할 자리에 17만 원만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성실하게 연금을 부은 대가가 오히려 기초연금 삭감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게다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서 20%가 추가로 더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한 번 깎이고 부부라는 이유로 또 한 번 깎이는 이중 감액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수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가 30만 원을 받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남편은 기초연금 기준선을 넘었으니 최대 50% 가까이 감액되고 부부 동시 수급으로 20%가 추가로 깎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국민연금 합계 130만 원에 기초연금 약 41만 9천 원을 더하면 한 달에 총 172만 원 가까운 노후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었다 해도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보다 최종 수령액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공식적인 예외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연금이 다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연금을 수급 중인 분들은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영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공무원 배우자도 일정 조건 하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안 받는 게 이득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더라도 국민연금 깎인 기초연금을 합친 총액은 국민연금이 아예 없는 분들이 받는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크시겠지만 전체적인 노후 자금의 크기를 놓고 보면 여전히 연금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고지서의 숫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52만 원이라는 경계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 맞췄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절대 먼저 찾아오지 않는 신청의 기술입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소득인 정액이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둘째, 차량 현재 가치가 4천만 원 이상이면 그 즉시 탈락입니다. 셋째,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시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넷째, 공무원 사학군인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현재 기준으로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나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기초연금의 거대한 장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이 좀 있어도 19억 아파트에 살아도
국민연금을 꽤 받아도 방법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알고도 단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신청입니다. 대한민국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어르신 고생하셨으니 연금 받으세요 하고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권리를 주장하고 서류를 들이밀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생이시라면 바로 전달인 2026년 2월 1일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리 움직이셔야 3월부터 누락 없이 첫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직접 방문입니다.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과 연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몸이 조금 불편해서 밖으로 나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번으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들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가세요.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과정에서 공제를 정확히 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공식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러 가시거나 장기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지급이 그 즉시 중단됩니다. 물론 귀국 후 다시 신고하면 재개되지만 모르고 계시다가는 왜 연금이 안 들어오지? 하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사학군인 연금 수급자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수급권을 확대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으니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의 기초연금은 아는 만큼 보이는 제도입니다. 옆집은 받는데 나는 왜? 라고 억울해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기준표를 다시 한번 돌려보며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두드리는 분만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똑똑 시니어 라이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한 줄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으신 실제 신청 경험이나 탈락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부자 노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똑똑 시니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